그러면 스캠프 또한 이와 비슷한 단어를 썼겠죠. 309페이지로 옵니다. 스캠프의 스키마 개념은 개념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는 다르게 입력된 여러 대상으로부터 불변의 어떤 성질을 추상하며 대상의 특수한 현상을 기억하기보다는 성질을 기억한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경험사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활동이 추상화인데 유사성의 기초와의 경험 먹는 것이 분류인데 스캠프는 활동으로 추상화와 마지막 결과로서의 추상을 구별하면서 후자를 개념이라고 했다. 사실 지금부터 읽는 이 부분은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내 인지에 남아 스키마가 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는 명명이라는 것도 하고요. 또 기호도 붙이고요. 또 개념을 알고 있는가의 기준은 개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유사성에 따라 정보들을 분류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1차 개념, 2차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수학을 바르게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캠프가 말하는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는 개념적 사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1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개념적 사고는 하면서 뭔가 좀 더 깊이 있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하네요. 위에서 둘레, 여섯, 8줄 정도 내려가면 개념적 사고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단기 기억은 한정된 단어나 기호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들을 표현하는 개념의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념의 위치는 저장의 경험도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라는 게 필요한데 개념적 사고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 개념이 겉으로 외부에서 책에 있으면 개념이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된다?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스캠프는 개념학습의 2가지 원리를 본다. 이렇게 설명했죠. 참고로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저한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캠프가 말한 스키마는 여러 개념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키마는 여러 개념들의 관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마라는 게 독립적으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개념들과 개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뭔가 다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게 스키마 아닐까요? 맞습니다. 좋은, 나쁜, 더운, 추운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스캠프는 스키마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한 스키마의 기능 각각의 개념의 성질을 분류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되고요. 그래 따라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지식도 통합하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도구로서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가 있어야 여러 가지 지식들이 통합이 되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의 기능이라는 건 유모, 클래스를 묶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제 3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한다라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스캠프의 입장에서 이제 위에서 둘레 6줄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하는데 스캠프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스키마식 학습과 암기식 학습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스키마식 학습을 했던 실험 집단에서는 복잡한 기호를 서로 관련지어 차례로 도입하여 암기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스키마를 형성하게 했고요. 암기식 학습을 했던 비교 집단에서 같은 기호를 다른 의미로 배우게 하여 서로 다른 스키마를 형성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스키마식 학습이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잠시 스키마라는 건 행동 조작을 반복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하게 한 인지 구조. 이거를 스캠프는 여러 개념들의 관계로 만들어진 구조. 여러 가지 개념들은 서로 통합되거나 또 다른 상황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스키마를 이용하는 학습을 스키마식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스키마식 학습. 그럼 스키마식 학습을 여기다 쓸까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건 암기 학습. 참고로 스키마식 학습은 나중에 지적 학습이 되겠죠? 암기 학습은 습관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스키마식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단어상 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서로
그냥 차례로 암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관련을 지어서,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연결을 지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두 번째 원리, 계약식이라고 스키마 제스 복잡한 기호를 차례로 도입하여 형성하게 하였고, 네, 지금 스키마식 학습을 했던 실험 집단에서는 복잡한 기호를 서로 관련지어 차례로 도입하여 암기하겠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는 기억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기호가 막 주어졌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서로 관련지어 차례로 도입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관련지어 차례로 순서를 잡아 도입을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서로 관련 지어서 순서를 잡아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스캠프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련 지어서 순서를 잡는다는 게 개념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거는 개념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